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 작품은 바로 이기영 작가의 소설 고향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되게 푸근할 것 같죠? 근데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일본 도쿄에서 온갖 신문물을 공부한, 요즘 말로 하면 완전 엄친아 엘리트 유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고향에 돌아오더니 멀쩡한 양복 벗어던지고 흑투성이 농부가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커다란 물음표의 정답을 찾아서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다 같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때는 바야흐로 1920년대, 주인공 김희준이 5년 동안의 일본 유학을 마치고 드디어 고향 원토마을로 돌아옵니다. 희준의 머릿속에는 막 발전하고 있을 고향의 모습,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부푼 꿈으로 가득 차 있었겠죠. 그런데 막상 도착해서 보니까 고향이 뭔가 좀 쎄한 거예요. 자, 여기 칠판 한번 볼까요? 겉으로 보기엔 어때요? 우와, 기차도 다니고 공장도 있고 밤에는 전등까지 켜져요. 완전 신식, 근대화된 멋진 마을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번지르르한 껍데기를 딱 한꺼풀 벗겨내면 그 속은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농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빚더미에 올라앉고 있고요. 원래 자기 땅에서 농사짓던 사람들마저 땅을 뺏기고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소장농 신세로 전락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당시 일제강점기 경제수탈 정책이 만들어낸 아주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겉만 멀쩡하고 속은 완전히 고마 터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희준을 더 좌절하게 만든 게 있었으니 바로 마을의 청년회였습니다. 아니, 마을의 미래를 위해서 막 뜨겁게 토론하고 뭔가 으쌰으쌰 해야 할 청년들이 모여서 한다는 게 고작 장기나 두고 바둑 두고 한가롭게 테니스나 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뭐 마을의 미래를 고민하는 단체가 아니라 그냥 동네 오락실, PC방이나 다름없었죠. 이 무기력한 현실 앞에서 우리 주인공 희준은 제대로 현타를 맞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 소설을 한 편의 흥미진진한 막장 드라마로 만드는 아주 개성 넘치는 인물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인물들의 관계만 잘 따라가도 이야기가 훨씬 재밌어지니까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먼저 주인공 김희준. 그냥 책상에 앉아서 말로만 세상을 바꾸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직접 소장농이 돼서 몸으로 부딪히는 행동파 지식인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최종 보스 안승학. 지주를 대신해서 농민들을 관리하는 마름이라는 직책인데 그 권력을 이용해서 농민들 등골을 아주 그냥 쪽쪽 빨아먹는 교활함의 끝판왕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고통받는 우리 농민들. 너무 오랫동안 가난에 시달려서 에휴 다 내 팔자 탓이지 하는 패배주의에 푹 빠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의외의 인물 안갑숙. 아니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악당 안승학의 딸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아버지한테 등을 돌리고 농민들을 돕는 아주 결정적인 조력자로 성장합니다. 와, 이 관계만 봐도 벌써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그럼 이 안승학이라는 인물이 대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그의 빌런 성장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원래는 엄청 가난했어요. 그런데 살아남으려고 남들보다 먼저 일본어를 익혔죠. 그리고 그 똑똑한 머리를 아주 나쁜 쪽으로만 쓰기 시작합니다. 온갖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원래 있던 마름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꿰차고요. 그 뒤로는 지주의 신임을 등에 업고 농민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착취합니다. 이렇게 안승학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남을 짓밟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타고난 악당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 희준이 비장의 무기 필살기를 꺼내듭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전통 공동체 두레를 부활시키는 거였죠. 두레라는 말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옛날식 농사 팀플이에요, 팀플. 혼자 하면 막막하고 힘든 일도 여러 명이 같이 모여서 으쌰으쌰하면 훨씬 쉽고 빠르게 끝낼 수 있잖아요. 희준은 바로 이 함께라는 가치에서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발견한 겁니다. 근데 희준이 생각한 두레의 진짜 힘은 단순히 일손을 아끼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건 그동안 제각각 흩어져서 한숨만 쉬고 있던 농민들을 하나의 팀으로 만드는 거였죠. 같이 땀 흘리면서 일하고 같이 모여 밥 먹으면서 공동체 의식을 되찾고 야! 우리도 뭉치니까 뭐든 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과 연대감을 키우는 것. 이게 바로 희준이 노린 진짜 전략이었습니다. 이거 완전 우리 그룹 스터디랑 똑같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막 졸리고 딴 생각만 나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으쌰으쌰 하면 왠지 더 잘 되잖아요. 두레가 바로 농민들만의 그룹 스터디였던 셈이죠. 당연히 농민들을 한 명 한 명 따로 불러서 괴롭히며 이득을 친 그런 안승학 입장에서는 이 두레가 만들어지는 게 속으로 엄청나게 무서웠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는 강력한 팀이 생겨나는 거니까요. 자, 두레 덕분에 농민들이 조금씩 희망을 찾아가기 시작할 무렵 드라마에서도 꼭 이럴 때 위기가 찾아오죠. 마을에 엄청난 재앙이 닥칩니다. 바로 거대한 홍수가 모든 걸 집어삼켜버린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갈등이 마침내 빵 하고 터져버립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말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어요. 두레로 똘똘 뭉친 농민들이 힘을 합쳐서 드디어 풍년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들이닥친 홍수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절망에 빠진 농민들이 안승학을 찾아가서 제발 올해 소장료만이라도 좀 깎아주세요 하고 애원하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결국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한 농민들은 좋다, 그럼 우리도 소장료 못 낸다 하면서 단체로 저항, 즉 소작쟁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 농민들의 투쟁은 사실 오래가기 힘들었습니다. 이 싸움이 허무하게 무너지기 직전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구원자가 영화처럼 딱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그 최종 보스 안승학의 딸 안갑숙이었죠.
갑숙은 아버지를 피해 몰래 집을 나와 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자신의 전 재산을 희준에게 건네주면서 꺼져가던 투쟁의 불씨를 다시 활활 살려냅니다. 와, 완전 대박 반전이죠? 자, 갑숙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긴 희준. 이제 그는 안승학을 무너뜨리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뭐랄까 마냥 정의롭고 통쾌하지만은 않았어요. 좀 치사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승리는 아주 씁쓸하고도 복잡한 뒷맛을 남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퀴즈 하나. 돈도 없고 힘도 없는 농민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안승학을 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정정당당한 방법으로는 절대 못 이겼을 텐데요. 정답은 바로 안승학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든 겁니다. 농민들의 무기가 단결이었다면 안승학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체면이었어요. 폼생폼사.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걸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휘준이 꺼내든 마지막 카드는 바로 협박이었습니다. 좀 충격적이죠? 당신 딸 갑수기가 집 나가서 공장 여공이 되고 신분도 낮은 남자랑 어울렸다는 사실을 온 동네방네 다 소문내 버리겠다. 이 한마디에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던 안승학은 결국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농민들을 돕고 싶었던 갑숙의 착한 마음과 행동이 결국 그녀의 명예를 위협하는 무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은 우리가 이겼다! 야호! 하고 통쾌하게 끝나지 않아요. 희준은 승리한 농민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우리의 실력으로 얻은 정정당당한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고 선언하죠. 이렇게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결말이야말로 이 소설이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이 1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뛰어넘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에는 묵은 잎새와 햇잎새라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묵은 잎새는 아휴, 가난은 내 운명이야 하고 체념해버리는 낡은 생각, 패배주의를 뜻하고요. 반면에 햇잎새는 노동의 가치를 믿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상징합니다. 희준은 바로 이 새로운 햇잎새가 돋아나서 낡고 병든 묵은 잎새를 밀어내는 그런 변화를 꿈꿨던 거죠. 이 작품은 우리에게 쉬운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 생각할 거리들을 툭툭 던져주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농민들을 구한다는 아주 정의로운 목표를 위해서 희준이 사용했던 협박이라는 좀 비겁한 수단,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과정이 중요할까요? 결과가 중요할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은 우리는 옳다고 외치는 깨끗하고 이상적인 방법에서만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때로는 손에 흙을 묻히는 이런 현실적인 방법과 타협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 사회에는 어떤 묵은 잎새들이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새롭게 피워내야 할 햇잎새는 또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한 번쯤 고민해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 100년 전 소설, 고향을 다시 꺼내 있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요?